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좀 활기차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계속 그 연속 선상이죠. 지난주에 악재와 흐름들이 또 코로나의 사태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혹은 연장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이제 급등하면서 뭔가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미국 증시가 또 빠졌고요. 선물도 하락한다 그러고 미국에서의 뭐 전쟁 선포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퍼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계속됩니다. 미국이 주말 금요일 날 또 4% 중반 5% 밀렸고요. 우리 야간 선물이 한 2% 중반 후반 정도 밀려서 오늘도 부담스러운 월요일인데요. 다만 뭐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같은 그런 극심한 변동성이 당장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날까? 일단은 변동성 자체는 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을 듣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짧은 기간에 1,400대 지수를 지난주에 봤다는 게요. 네. 정말 아주 저희도 지난주 개편하고 첫 주였는데 정신이 다들 빠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한 변동성일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주 전에 제가 하늘길 막히면은 답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인버스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느닷없이 이제 100bp나 이제 연준의 발표가 나오면서 뭐 시장이 환호할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라는 우려감이 더 자극됐었던 한 주였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한 주가 정말 지옥 같은 한 주였을 거고 최근 2주 동안 뭐 시장 빠진 거 계산해 보면은 뭐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자산이 뭘까요? 박사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자산 뭐예요? 제일 잘 나가는 자산 뭐 요즘 뭐 금도 시원찮고 주식도 그렇지 않고 채권도 그렇지 않고 뭐 달러군요, 달러. 그죠? 달러입니다. 오직 온리 달러. 달러가 글로벌 넘버원 기축통화니까 사실 시장이 위험하게 돌아가면은 안전자산의 대표로 올라오는 게 미국의 T-빌, T-본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리 없고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제일 안전자산은 미국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우리 금융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위기는 미국에서 터졌어요. 하우징 버블이. 근데 그 초창기 때 연준이 조치에 나서기 전에 그 위기가 터진 미국의 달러가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우리 그때 이거 뭐 달러 패러독스 뭐 이렇게 불렀었죠. 달러의 역설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원달러를 장중 거의 1,300원을 볼 뻔했어요. 이 봐서는 안 될 지수죠. 이 환율이죠. 근데 금요일 날 뭐 먼저 목요일서부터 얘기하면 목요일 날 하루에 40원 튀니까 그날 저녁 때 이제 연준이 스왑 발표해 줬죠. 금요일 날 원달러 빠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뭐 40원 가까이 다시 밀어냅니다. 이게 좀 이어가줘야 되는데요. 그 옆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EMBI 스프레드죠.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예요? 신흥국 돈 빌려갈 때 가산 채권 금리, 채권 금리에다가 뭘 더하라는 거예요? 금리 더 주고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올라올까요? 불안할 때, 그렇죠? 네, 불안하고 위험할 때 올라옵니다. 그래서 벌써 신흥국들 요즘 브라질 펀드 갖고 계신 분들, 뭐 채권 갖고 계신 분들 요즘 뭐 하루하루 울상이실 텐데 브라질 보베스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지금 단기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브라질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머징 전반적으로 다 박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글에다 이렇게 써놨죠. 달러 빼고 다 던지는 시장. 이 분위기가 좀 잦아들기 시작해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지.
금요일 날 반짝 반등 하루 나왔다라 그래서 자 이제는 저점 찍었다 돌격 앞으로 이 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 증권사 이 리서치 헤드가 지금 얼마 불렀어요? 1,100 불렀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야, 저 친구는 또 뭐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까 이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뭐 얘기를 툭 까놓고 해보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죠. 꺾여서 이제 내려가니까. 그래서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시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 싸졌으니까. 증권시장에서 제일 큰 호재는 싼 겁니다. 증권시장에서 제일 이 큰 악재는 뭐예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싸졌으니까 자율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V턴으로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뭐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지금 미 코로나 데이터가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한 8배인가 10배인가 컸죠. 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인구의 3분의 1이 이동 제한 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재택근무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3분의 1의 인구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집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왔으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저녁 때 클럽 가서 뭐 술도 한잔 해야 될 거고 뭐 주말엔 소비도 해야 될 거고 이 많은 유효 수요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 소비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꺾이겠죠. 고용 데이터도 큰 문제인 게 지금 뉴욕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상점들 어떻게 했어요? 다 폐쇄 조치해버렸죠. 그쪽 실업입니다. 그럼 뭐 호텔 업계라든지 여행객들이 다 급감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호텔 업계도 실업 크게 올라올 거고요. 지금 실업률 더블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이 더블 가면 고용지표가 박살난다는 얘기죠. 고용지표가 박살나면 버는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할 돈은 당연히 없고요. 소비가 안 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더 많이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T 시점을 이제 그 이동 제한 매겼을 때 봉쇄 조치 매겼을 때 시점으로 보고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꺾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뭐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코로나 데이터가 복잡하긴 복잡하겠다. 그리고 미 코로나 데이터가 피크를 치는 시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이니까 그러면은 4월 이 실물 경기 데이터가 안 좋다는 얘기고 물론 3월 데이터도 안 좋지만 4월 데이터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눈으로 보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요 정도 시점 온 것 같은데 V로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등락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시점이 지금보다 낮은 저점이 4월 중순에서 뭐 5월 요 정도 사이 때 한번 찍힐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반등은 찍힌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준 거고 아마 되밀릴 거고 뭐 과도하게 빠졌다 얘기 나오면 또 한번 오를 거고 등락을 여러 번 버티다가 4월 중순경쯤에 한번 이제 기업 실적들 박살난 거 보고 실물 경기 데이터 우리 지금 마이너스 1% 성장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이 크러쉬가 한번 나오겠죠. 그거 받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인 것 같고요.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급반등의 시작이야라는 희망을 듣고 싶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다지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빅스값, 뭐 소위 말해서 변동성 값인데 이거는 마치 바늘과 같아서 한번 무섭게 튀어 올라오면 무섭게 꺾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들이 터졌지만 지금은 질병이 터졌거든요. 하루아침에 잡힐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올라온 자리, 레벨상으로는 상당 부분 항복 신호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좀 높은 구간에서 좀 맴도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금요일 날 하루 반등을 보고 돌격 앞으로 사인을 드릴 수가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으로의 미국향 하늘길이 막히는 거를 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전 국민한테 뭘 발표했어요? 여행 제한 명령을 발표했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캐나다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섬이 아닌데 마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섬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봉쇄 조치해놓고 우리끼리 이제 이 안에서 그 확산세를 잡아보자라고 가닥을 잡은 미국인데 그럼 우리 미국으로 아무 조치 없이 다들 들어와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미국으로의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분리했었던 그림들을 계속 반영하게 될 거고 미 코로나 데이터가 4월 중순경쯤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롱보다는 숏 쪽에 마인드가 많이 서 있고 ETF로 보면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 쪽으로의 시각이 무겁게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쯤 소위 약발을 먹힐 거냐, 시장이 네. 언제 인식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묶는 건 쉬워요. 예. 풀어낼 때는 내가 이거를 왜 풀어냅니다라는 이유를 대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연준 얘기도 이제 조금 더 해보죠. 연준이 제로 금리를 선언을 하고 사실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러면서 또 양적 완화 재개를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 꺼낸 카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으로 무슨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CP 기업 CP 메이블. 네, 예. CP 메이블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요즘 또 큰 화두가 뭐예요? 요즘 또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유가입니다. 유가. 그렇습니다. 유가가 요즘 우리도 지나가면서 주유소 가격 보면은 야, 뭐 언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피부에 지금 이미 와 닿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 날 추가로 빠져서 22.63달러. 전거래일은 24% 반등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에는 12% 반등의 절반을 내뱉어 버렸죠. 변동성 유가도 장난 아니에요. 네, 예. 유가가 지금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거 왜 그래요?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의 으르렁거리는 증산 이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이 다음 먼저 보여드리죠. 사우디는 오펙의 수장격으로서 감산을 끌고 왔지만 러시아는 감산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증산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뿔이 난 거죠. 야, 좀 줄이자고. 너도 유가로 먹고 살고 나도 유가로 먹고 사는데 지금 니만 이렇게 뽑아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사우디가 뿔이 나 있었던 단계죠. 그래서 사우디가 어떻게 했어요?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증산을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럼 유가가 박살이 나면 미국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어렵죠, 미국도. 네. 예. 그거에 대한 대응이 CP 메이브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쉐일 오일이 나오죠. 쉐일 오일 기업들이 뭐 기업 등급이 뭐 AA 막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이힐드입니다. 정크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하면 이 쉐일 오일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파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쉐일 오일이 파산을 경험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쉐일 오일이라는 큰 무기 하나가 부러져 버려요. 이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쉐일 오일 감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 전날에는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얘기했죠. 내가 개입하겠다.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에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를 또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 매입 뭐 그냥 나온 조치가 아니고 유가 지금 여기서 유가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여기까지 개입을 하기 시작했으면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 부분 다 썼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약입니다.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 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위기가 커지면 다른 쪽에서의 위기를 좀 줄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감 위기는 뭐 무한정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위험을 좀 빼는 거죠. 그럴 가능성으로 보는 게 관세 철폐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재선을 앞두고 이 분위기가 오래 가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이 난리판에서 뭐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부담을 좀 떨굴 수 있고 이 기업들한테 이 재료들 원자재들 수입해 들어오는 거 뭐 요런 것들 조금 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게 옛날에 가지고 놀던 관세 카드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손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반등 나왔지만 여기서 돌격 앞으로 사인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등락이 좀 계속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아마 관세 철폐라는 카드가 다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수를 보면 이제 위아래로 다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뭐 설정할 수 있는 선들을 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네가 말하는 오름은 얼마야? 네. 그래서 네가 말하면 빠짐은 네. 얼마야? 결국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요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뭐 위기 시작되고 나서는 뭐 같이 죽죠. 뭐 이때는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입니다. 물론 요즘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리고 나서 V턴을 보였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정도 더 흘렀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점은 코스피가 처음엔 더 빠지거든요. 이런 국면들 보면 코스피가 먼저 죽잖아요. 예. S&P보다. 그러고 나서 나중 시점을 보게 되면 미증시가 더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증시보다는 미증시가 비싸거든요. 덜어내다 보면은 비싼 쪽에서 덜어낼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언제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대한민국 시장이 뭐 더 빠져봐야 얼마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증시가 실제적으로 저점을 찍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은 1,400을 한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1,400마저 하회하고 나면 우리 금요일 날 자율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것처럼 가격 매력도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1,400 밑으로 뭐 하루에 100pc 빠진다, 뭐 1,300을 찍고 막 이렇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세게 밀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은 1,400 밑이 한번 될 것 같고요.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제가 의견 드렸던 게 4월 중순까지 뾰족한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 드리고 있는데 자율 반등 실려봐야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조금 더 오르는 수준 1,600도 버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 밑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쳐다보는 시각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1,400 바이 의견 나갈 것 같고 1,600 셀 의견 나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반대 매매 유예해 주잖아요. 이건 신용 안 쓰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신용 쓰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증권사에 전화하죠. 나 지금 반대 매매 비율 터치했는데 증권사 유예해 준다면서요. 좀 낮춰주세요. 그럼 증권사가 뭐라 그래요? 내려온 지침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140% 의무 비율을 이제 놓아준 거지
그 밑으로 조정해서 120%, 130% 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위험 커지고 손실 나는 것도 누가 메꿔야 돼요? 증권사가 메꿔야 돼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지금 신용이 아직 안 부러졌는데 예. 신용이 좀 부러지는 과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닝인데 지금 1분기 기대 어닝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15%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좀 의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1분기 박살나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뭐 괜찮을 거야라고 기대치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박살날 거고 3분기 실적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읽는 시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쪽에서도 더 내려올 있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코로나가 단기로 끝난다라는 가이드에 불과한 거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보복적 소비에 나선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가이드도 다소 좀 버겁다. 그럼 이것까지 빠지는 시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인버스 의견을 3주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빠른 반등, 뭐 시원한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은 뭐 이렇게 세게 더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들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요? 정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일단 1,500 밑에서는 쳐다보는 시각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1,400 정도에서는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반등 목표치 이거는 높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 1,600만 돼도 목에 찬다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견은 약간 보수적 시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가는 이 변동 장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